안녕하세요. 음성 텍스트 심화 과정 마지막 차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초거대 AI에 대한 이해와 챗GPT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텍스트 입문부터 기본, 심화까지 기본적인 인공지능의 개념과 음성 텍스트 데이터, 그리고 라벨링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앞서 공부했던 이러한 공정과 가공 방안을 토대로 구축한 AI 학습 데이터가 초거대 AI라는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챗 GPT나 달리, 미드저니, 람다 같은 것들은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다면 최근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챗 GPT를 통해서 우리가 구축한 학습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 챗 GPT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배워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데이터 라벨링 강의에서 왜 초거대 AI냐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초거대 언어 모델인 GPT를 직접 활용해 보면서 반대로 자연어 부문의 학습 데이터가 갖추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거대 AI에 대해서 개념 정의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초거대 AI는 대용량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서 인간처럼 종합적 추론이 가능한 차세대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AI보다 수백 배 이상의 데이터 학습량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초거대 AI에는 구글의 스위치 트랜스포머, 오픈 AI의 GPT-3가 있고 국내 기업으로는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 카카오 브레인의 코GPT, LG의 엑사원 등이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챗 GPT는 GPT-3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실제 인간과 비슷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의 기존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합니다. 이미지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서 특정 작가의 화풍을 묘사한 그림으로 사진을 재생성하거나 가짜 인간의 얼굴을 무제한으로 생성해서 쇼핑이나 영화 등의 산업에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음성 분야에서는 특정 장르의 음악을 작곡하거나 특정 노래를 원하는 가수의 음색으로 재생성하는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의 진화를 거쳐서 성능이 크게 발전했는데요. 현재는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개해서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1842년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에이다 러브레이스가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최초로 언급했는데요. 이 에이다가 만든 컴퓨터 언어는 현재까지도 특정 분야의 어플리케이션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56년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확립이 되었고요. 입문 과정에서 이미 살펴봤죠. 1959년에는 머신러닝이 등장했습니다.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복해서 기계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다수의 계층을 갖춘 신경망을 통해서 컴퓨터가 태스크를 학습하고 정보를 체계화해서 스스로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이 발표되었죠. 그리고 2017년에 구글의 트랜스포머 모델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트랜스포머 모델은 제공된 문장에서 단어 등의 데이터 관계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판단해서 해당 문장이 제공한 맥락과 의미를 학습하는 방식의 학습 모델입니다. GPT는 앞에서 말한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오픈 AI가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입니다.
2018년부터 초거대 AI 시장에서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GPT 네 번째 버전까지 출시를 했고 GPT-3를 기반으로 공개된 것이 챗GPT입니다. 챗GPT는 현재 무료와 유료 모델 둘 다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빙을 통해서 챗GPT 기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초거대 AI의 학습 데이터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런 초거대 AI는 사전 훈련 단계에서는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하고 미세 조정 단계에서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도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셋과 멀티모달 데이터셋을 학습하는데 문장 생성 데이터나 의도 및 감정 평가 데이터 좀 익숙하시죠? 음성 텍스트 과정에서 직접 학습해 보았던 유형의 데이터들입니다.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이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이렇게 초거대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챗GPT 활용 한번 해봐야겠죠. 챗GPT에서는 대화의 시작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프롬프트가 있는데요. 이 프롬프트는 대화의 맥락과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일상 대화, 업무 문의, 정보 탐색 등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작성을 할 수 있는데요. 일상생활과 관련해서는 정보를 탐색하거나 일상적인 질의, 업무 활용에서는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의 작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창작 활동과 관련해서는 에세이 글쓰기, 스크립트 작성을 할 수도 있고 교육적인 분야에서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작성 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짧은 문장과 문단을 사용하기입니다. 이 챗GPT는 한 번에 입력받을 수 있는 텍스트 양의 제한이 있어서 짧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 유도하기인데요. 질문을 확장하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옆에 예시를 보시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왜 그 책을 좋아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점점 확장하면서 하면 그와 관련한 의견이나 이유를 추가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일 질문 사용하기입니다. 한 번에 하나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고 질문을 각각 나눠서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예시를 함께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 관련한 프롬프트 실습입니다. SNS 콘텐츠 기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포괄적인 질문을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블로그 주제가 무엇인지 알려줘 라고 한번 질문을 챗GPT에게 해볼게요. 그리고 답변을 토대로 이제 여기서 좀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인기 있는 블로그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연령대와 성별을 넣어서 20대에서 40대 여성에게 인기 있는 블로그 주제를 추천해 달라고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챗GPT가 아까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패션, 자기계발, 요리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거를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챗GPT가 준 답변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해 볼게요. 저는 아까 답변 중에서 음식으로 주제를 정했어요. 그래서 챗GPT한테 여름 음식과 관련해서 타겟층이 관심 가질 만한 뉴스 2가지 추천해줘 라고 했더니 2가지 아이디어로 나누어서 지금 챗GPT가 답변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2가지 주제 중에서 바베큐로 주제를 정해봤고요. 이제 블로그 제목을 정해볼 건데요. 다양한 고기의 그릴링 방법으로 글을 쓸 건데 제목을 작성해줘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가 답변을 주긴 했는데 살짝 답변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작성해줘 라고 이렇게도 검색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쓸 건데 블로그에 글을 쓸 때는 태그를 잘 달아야 유입이 많겠죠. 그래서 SNS 태그 선정을 해볼 건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10개를 추천해 달라고 챗 GPT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예시를 통해서 볼 텐데요. 저는 음료와 관련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보고 싶습니다. 챗 GPT에게 음료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해줘 이렇게 질문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미 기존에 다 있는 것 같고 좀 평범해 보입니다. 그래서 챗 GPT에게 특색 있는 이라는 말을 넣어서 아이디어를 찾아달라고 다시 물어볼게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좀 다양한 답변으로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저는 여기서 칵테일과 관련해서 해볼 건데요. 아까 챗 GPT가 칵테일 키트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답을 줬는데 이게 뭔지 아직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칵테일 구독 서비스가 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질문을 해볼게요. 그리고 답변을 토대로 그러면 이 사업으로 진행해도 괜찮을지 사례를 한번 조사해 볼까요? 챗 GPT에게 성공 사례들을 한번 물어볼게요. 아무래도 외국 사례들이 중심인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성공 사례가 있는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사례를 조사를 했더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도 한번 챗 GPT를 통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주제를 정했고 사례들도 봤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지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볼까요? 챗 GPT에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계획서 작성해 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작성을 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GPT가 작성해 준 사업 계획서를 한번 봤더니 이번 항목에 나와 있는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챗 GPT에게 이번 항목에 대해서 조언해줘 라고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아까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조언을 바탕으로 수정을 해봅시다. 챗 GPT에게 방금 조언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을 해달라고 했더니 수정이 된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저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창작 영역에서도 GPT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취미생활이 소설 쓰기인데요. 먼저 챗 GPT를 주제로 2가지 주제를 추천해 달라고 물어볼까요? 네, 저는 여기서 2번 주제로 소설을 한번 쓰도록 해볼게요. 주제를 정했으니 이제 제목을 한번 정해볼까요? 챗 GPT에게 인공지능 자아와 인간적 감정에 어울리는 제목 3가지를 추천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주제와 제목을 정했으니 이제 구성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성해 달라고 하니 이렇게 개요를 대신 짜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등장인물과 각 등장인물의 성격을 자세하게 GPT가 작성해준 화면이고요. 소설이니까 우선 목차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목차도 만든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아예 소설의 처음 도입 부분인 서문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가 챗 GPT를 활용한 소설 쓰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챗 GPT를 이용해서 영어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문법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일단 대상은 중학생으로 설정하고
전치사에 대해 한번 설명해 달라고 챗 GPT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전치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잘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챗 GPT에게 문제도 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공부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도 제시를 해주는데요.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1번 문제가 잘 모르겠어요. 혹은 왜 이게 답인지 해설이 또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번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줘 하고 다시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GPT가 해준 설명을 바탕으로 다시 문제를 내달라고 요청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내가 답을 얘기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답 없이 문제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블로그 글쓰기,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소설 쓰기, 그리고 영어 공부하기. 즐거우셨나요?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챗 GPT를 활용해서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멋진 도구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 작성 능력이 중요하겠죠.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때 먼저 명확하고 구체적인 질문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맥과 배경 정보를 제공해서 적절하게 챗 GPT가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해야 합니다. 원하는 유형의 정보나 조언 등을 명확하게 언급을 해서 그래서 명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평가와 조정입니다. 챗 GPT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고 원하는 대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네, 여기까지 초거대 AI의 발전 과정과 챗 GPT 개념, 그리고 프롬프트 작성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동안 여기까지 수강하신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음성 텍스트 심화 과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